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3월 3일 네. 삼삼한 날입니다. 삼삼한 날에 삼겹살. 삼겹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드십니까? 혹시? 먹을 수 있으면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예. 또 3월 되고 봄 되면은 황사가 굉장히 많이 낄 때 목을 또 식혀주죠. 삼겹살 예. 먹으면 또 뭐 괜찮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속설이 있잖아요. 예. 전혀 무관하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기름칠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여도은 앵커가 약간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칼칼하죠. 예, 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뭐 그 삼겹살 데이 별로 의미 없습니다만 네. 우리 또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사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저는 오늘 먹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자영업자 위해서 네. 오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시 오픈 스튜디오로 내려왔습니다. 근데요, 저 너무 놀랐어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 방송 전부터 여기 지금 더현대부터 여기 앞까지 저희 스튜디오 앞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저희하고 동시간대 계신 네. 것뿐이 저희하고 처음 무관한 무관한 분이니까. 거죠. 예. 다른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온 건가? 저는 또 슬쩍 기대를 네. 했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고, 자, 여전히 우리 미국 시장이 반등은 했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없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장 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오늘 목요일인데 네. 그분이 아마 내 아이 아버지가 되러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나라에 충성하신 분이시죠. 네, 대단합니다. 그분의 빈자리를 아주 가득 예. 메워주실 홍콩으로 연결해 보도록 홍콩인그래서.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잠시 후 만나서 시장 이야기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완화된 금리 인상 반응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요. 중요한 것은 유가가 110달러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0달러 돌파도 깜짝 예, 놀랐는데 놀랐지만 110달러까지 그렇게 돌파해서 일단 많은 기업들이 유가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우가 1.79%, S&P 1.86%, 나스닥 1.62%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나 딱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이요? 저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전쟁이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니냐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전쟁이 아니죠.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450발 이상 발사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보시는 그림처럼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일각의 전문가분들은 좀 더 파괴 전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아닌가 싶어서 더 우려하고 있고요. 러시아군이 82%가 투입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유엔이 휴전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푸틴 정부 쪽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이 전쟁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멈출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게 그렇습니다. 이른 것 같은데 이 근데 가운데 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푸틴을 약간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푸틴이 좀 만세를 부르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만세 안 부를 것 같아요. 안 부를 것 같습니까? 푸틴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무도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유도 국제 그렇죠. 뭐 유럽 그건 맞아요. 스포츠인 맞습니다. 유럽협회 맞아요. 근데 이 보면 무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공지사항을 제가 전달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공지사항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지금 팟빵이 안 된답니다. 팟빵이 안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팟빵이 안 된답니다. 예. 장 부사장님 네. 이제 혼자 방송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너무 말씀이세요? 실시간으로 저는 미처 저 공지를 보지 못했는데 그렇습니까? 부사장님께서 또 공지를 해주셨는데 근데 팟빵이 안 되는 거를 팟빵 시청자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못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공지를 그러네요? 해도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어떻게 팟빵은 좀 공지사항 그런 이렇게 뭐 글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제작진분이 해주신다고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반등은 바로 이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웬일이에요? 이분이 어쨌든 항상. 한 건 했는데요. 네. 파월 의장이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증언하는 모습이었는데 0.5가 아닌 0.25%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약간 더 지켜볼 문제라고 하면서 혹시 만약에 더 악화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할 만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네. 해서 장이 올라오는 상당히 좀 일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0.5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부터 0.5로 잠깐만요. 낮추겠습니다. 아닌데? 제가 0.5 했더니 거의 뭐 매국노 지금 빨리고 아니 여도님과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네. 그렇게 저를 타박하시더니 하더니 네.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0.25가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나오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시장 친화적인 발언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가의 모습인데 유가가 드디어 112달러가 넘어가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그림이 삐쭉 올라온 게 2008년도의 모습이거든요. 140달러. 이때는 금융위기가 예, 그렇습니다. 있었던 맞습니다. 근데 시절이죠. 140달러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근접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유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 뭐 걸어 다녀야 되나요? 우리 여동원 앵커는요. 걸어 다닐 수가 예, 없는데. 없는 거리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근데 이런 그림을 참 보여드리면서 푸틴이 만들어온 조그만 그 원형의 유가 큰 덩치의 황소가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깰 라는 것 게 같아요 허리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냐면 실제 전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S&P 500의 10분의 1 기업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대한 악재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든 우리 의류까지 다 석유 제품이 쓰이는 겁니다. 맞아요. 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가의 하락 언제까지 될 것이냐, 상승이 언제가 될 것이냐, 저는 솔직히 한 달 이상 이어질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러시아발 이런 침공 여파 때문에 우리가 150달러 갈 수도 있다라는 게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15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0까지는 가지 않을까. 등락이 있어도 지금 이제 빠르게 셰일가스를 더 하거나 그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기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 이어질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는 뭐 그냥 이제 평균적으로 오겠네요. 한국은 오죠. 사실 이제 세금을 낮추면 안 오겠지만 세금 낮췄잖아요 한 번. 더 낮추면 안 될까요? 세금을? 지금 우리 추경하고 막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유가에 대한 문제 상당히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도원 앵커 그 스베르뱅크라고 혹시 아십니까? 스베르뱅크? 알죠. 예, 알죠? 그 러시아의 가장 큰 국영은행인데요. 지금 유로 브랜드 스위프트 그 코드 삭제하면서 지금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에 남아 있는 6천억 달러 규모의 달러 자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달러 보유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베르뱅크가 유럽에 철수한다고 발표하면 주가가 빠졌는데 사실상에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스베르뱅크가요. 2달 전에 21달러였습니다. 런던 거래소에서. 런던 거래소에서 21달러가 지금 제가 숫자 보는 게 저게 네. 진짜예요? 0.05가 맞아요. 어제 78%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5센트에 끝났습니다. 저가는 1센트였고요. 근데 저게 주가가 네. 최저치가 있는 0.0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0.0은 아니고요. 네, 0.0114까지 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면 0.09까지도 갈 수 있죠. 아이고. 0.9센트? 뭐 우리가 스크린 쓰지 않지만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는 거의 파산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되면 뭐가 걱정이 돼서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온지면? 전체 은행 유럽 은행권으로 번질까 봐. 그렇죠. 좀 해서 걱정돼요. 도이치방크 같은 주식들이 많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끊겨지면 매출에 좀 훼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걱정해야 될 게 은행주를 걱정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지고 있는 이 은행들이 유럽에 대한 비중이 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티뱅크가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꽤 있고요. 크네요. 골드만삭스 22%, JP모건체가 13%, 그다음에 BOA가 그나마 1%로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금융주를 매수하신다 그러면 뱅크 어머니가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그러니까 러시아 쪽의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상돼서 네. 사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던 섹터가 금융주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켜봐야 되고 오늘도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게 빠졌는데 지금 러시아하고의 매출을 단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게 매출이 훼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움에 판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맵을 볼까요? 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은요 1번 초록초록.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에 오랜만에 또 크게 반등했던 반도체 업종이 눈에 띕니다. 보시면 되고요. 2번은 금융주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의 우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은 약간의 좁은 종목인데 포드입니다. 포드. GM과 포드. 예, 포드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어제 레거시 자동차 부분과 전기차 부분을 따로 떼겠다라는 발표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뭐 물적 분할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적 분할은 사실 국내와 좀 다른데 네. 어쨌거나 둘이 분리한 다음에 전기차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연기관차는 약간 버리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등한시하겠다. 버리는 게 아니고 등한시하겠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4번은 오랜만에 반등에 힘썼던 방산주가 좀 빠지는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5번이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 역시 매출을 러시아 쪽은 다 빼겠다. 서비스 적겠다라고 발표했고 또 한 가지는 핀란드에 있는 게임 업체 하나 인수하면서 게임 쪽으로 다시 한번 치우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게임 때문에 구독자가 증가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남아요, 저는. 그러니까 게임만 해도 네. 될까 말까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게임을 통한 구독자의 증가를 약간의 그 예상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게임 회사가 이제 넥스트 게임즈라는 회사인데 그걸 통해서 구독자가 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넷플릭스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맵까지 확인을 네. 쭉 해봤고요. 저희 이제 방송을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스튜디오가 네. 공사를 마치고 저희가 첫 방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요? 네, 저희 방송에서 오. 약간의 좀 오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오전 방송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자, 기업의 꿈을 월스트리트 현실로 모닝 브리핑 글로벌 창업 함께 하고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데이터 네, 지금 광고 목소리가 같이 나가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단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그동안 공사를 좀 진행했는데 다시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오면서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었어요. 이거는 뭐 PD분의 한 분의 그런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너른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공격받은 것도 아닙니다. 요즘 뭐 어나니머스 얘기하는데 공격받은 거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 대해서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자, 이 와중에 과연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홍콩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합니다. 법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안녕하십니까.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아주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지금 사실 다행입니다. 홍콩 상황이 네.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렇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법인장님은 무사하게 잘 네. 계시기를 일단 기원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장 오늘 준비해주신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맨 첫 네. 번째 화면에 보니까 4가지의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먼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이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사실 4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혹은 글로벌리 봤을 때 40년에 지금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상황 안에서 또 지금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다. 물론 오늘 이제 직전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이 25bp 인상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양적 긴축이 나올 수 있다. QT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전쟁이 발발한 걸로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 와중에 사실 또 러시아하고 중국 간에 이제 긴밀한 그런 이제 그 교감 관계가 또 발생하다 보니 또 미중 간의 지속적인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짚어보고 좀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만큼은 혹은 작년 혹은 재작년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한 방향으로 좀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연초 이후에 지수단 사실 보고 싶지는 않은데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네, 지금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제일 많이 빠졌을 때 2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하락장에 들어왔다라는 식으로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됐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사실 뭐 차트는 지금 하루 전이어서 오늘까지 반영하면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100% 단정 짓긴 좀 애매하지만 좀 이중바닥을 형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1월 말 이후 시장이 반등하다가 지금 2월부터 지금 러시아 관련한 이벤트들 때문에 지금 다시 투심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 초만 놓고 보면 사실 상당히 쉽지는 그런 않은 구간이다. 특히 이제 상승을 하는 척 하다가 계속 지금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인내심이 좀 떨어지기 좀 쉬운 그런 시장이다라는 게 조금 스트레스적인 상황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그 안에서 충분히 투자 기회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투자의 기회. 그러니까요. 어디서 찾아볼 수 어떤 있죠? 기회죠? 네, 투자 기회가 지금 이제 4페이지에 좀 준비하긴 했는데 이 시장이 이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전 자산군이 한 번에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 같은 경우 사실 국내에서 그 성악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이건 사실 글로벌리 미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선 사실 이제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가치주라든지 좀 더 안전한 형태 혹은 건전한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자산군들에서는 상대적인 강도가 이제 쭉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보면 지금 나스닥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가치주로만 따로 놓고 보면 사실 아직 거의 플러스인 경우들이 상당히 좀 보이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자산군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근데 가지고 있는 이미 하락한 자산을 팔아서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거는 사실 그건 좀 쫓아가는 매매는 좀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예, 불가능하죠. 가지고 있던 자산 쪽에서 현금 비중이 있다면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의 밸류 그리고 투자 심리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나오나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그 단체 중에 하나가 AAII라고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그런 협회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주 없긴 한데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 같은 경우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투자 지표 같은 것들을 이제 주 단위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가 뭐냐면 옅은 회색은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얼마나 좋게 보는지 0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불리시하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고 0보다 아래로 떨어져 있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이제 시장을 좋지 않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표하고 실제로 S&P 500의 그 PE 멀티플 이 상당히 이제 유사한 그런 관계를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많이 참가하기 시작하는데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의 PE 멀티플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시즌 센티먼트가 안 좋아지는 구간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는 사실 센티먼트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센티먼트는 금방 또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뒤쪽에서 사실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그 이벤트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주식 시장만 놓고 따로 본다면 이러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 같은 경우는 시장에 길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충분히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이제 시장의 위기를 몇 차례 이제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분해해 보면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가장 컸던 거는 이제 그 미국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냐 혹은 8차례, 7에서 8차례 금리 인상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파월이 나와서 25bp로 한정시켰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 페드와치 선물 가격을 보면 지금 올 연말까지 6차례 내외로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은 2주 전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위험만 좀 잦아든다라고 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그 미국 투자자들의 센티먼트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AI로 오늘 또 봐야죠. AI로 보는 시장의 위험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실제 2019년부터 이제 국내 뭐 생명사에 이제 그 제공됐던 그런 전략인데 뭐 백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전략인데 작년 4분기 이후로만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위험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3월 초에 이제 이틀 전에 새로 시그널이 나온 걸 보면 지금 현금 비중 시그널을 최대 위험도의 한 절반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신 차트가 회색 부분은 S&P 500, 그러니까 미국 주식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남색 부분이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저희 모델의 이제 시그널인데, 지금 현금 비중이 사실 1월 초에 25%까지 시간이 나왔다가 2월 초에는 좀 내려오고, 지금 다시 이제 재차 25%로 재상승한 형태여서 저희 모델만 놓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정도는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월 단위로 사실 바뀌는 이제 그런 그 센티먼트 지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엔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모델에서 나온 시그널이 항상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그 AI라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시장을 파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연초에 접어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새로운 또 뜨거운 시장을 짓누를 만한 악재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악재가 없었던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가장 크게 뭐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 이런 그렇습니다. 다양한 악재가 있었는데 일단 뭐 아직 언제 멈출 줄은 모르지만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들이 통계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한 30년 동안 주요 지정학적인 이벤트, 뭐 전쟁이라든지 공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씩 이제 이벤트를 정리해 놓은 건데 제일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지금 걸프 전쟁 91년에 있었던 거, 그리고 99년에 코소보 사태, 그리고 9.11, 그리고 뭐 03년도에 이라크 전쟁,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지금 사실 보시면 지금 차트 자체가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변동성 자체는 단기적으로 올라가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지금 올 초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일부 이제 후퇴하는 그런 경향은 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경기 확장 혹은 수축 사이클에 따라서 혹은 기업의 어닝 실적 전망에 따라서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 오히려 편하실 것 같고요. 지금 다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 세계적인 레벨로 확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반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이제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도 그렇죠. 또 단기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인플레이션도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플레이션은요?
인플레이션 사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크루드 오일 가격이 110불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아침에 그 미국 방송 들으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뭐 일부 정말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70불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예. 170불 얘기를 하니까 지금 딱 이제 본부장님이 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왔어요. 그죠? 블룸버그 진행자도 이제 170불 이렇게 했는데 근데 170불은 정말 이제 그 예외적인 케이스고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불 혹은 130불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다라고 하면 경제 혹은 이제 금리 전망 혹은 통화 정책 등에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약간 짙은 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7.5%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옅은 색으로 나온 거는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스티키 CPI라 그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인데 그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요소들은 배제하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 뭐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만 따로 발라내서 나온 이제 그런 이제 지표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 지금 4% 가까이 좀 올라와서 지금 점진적인 상승 자체는 시작이 된다라는 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같은 경우는 유가만 제외하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캠프들이 사실 많고 저도 이제 그런 캠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말이죠. 3월 10일 날 CPI 발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던앵커는요? 얼마 나온다? 충격적으로 나오겠죠. 혹시 3월 10일 날 어떻게 발표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7%, 7.5만 안 넘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5%. 7.5. 가볍게 넘을 것 같은데. 가볍게 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발 좀 안 넘었으면 이렇게 딴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제 고점이 지나는 게 확인이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사실 올 3월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 높은 게 이제 과거 1년 동안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면 작년 2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1.7%였어요. 근데 3월 같은 경우는 2.5%로 급등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 기저효과가 있는 상태라는 걸 감안을 하면 사실 이제 여기서 7.5%가 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볼코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볼코 액션이라고 하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위해서 급격히 이제 그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제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3월 인플레이션 정말 중요한 게 7% 언저리 혹은 정말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6.9%라도 이제 6%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상의 경로를 훨씬 더 완화적으로 빠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사 이제 사실 3월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4월 같은 경우도 저는 CPI 발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중 하나가 4월은 작년 같은 경우 4.2% 인플레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4월 같은 경우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예를 피크아웃이 나오는 형태로 6% 초중반까지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피크아웃이 단기간에 일어날 거라는 그런 좀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전략을 구축하는 게 오히려 지금에서는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면 사실 올 초에도 그렇게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투자 환경을 보면은 뭐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투자 환경을 이제 한 4가지 주된 테마를 좀 잡아봤는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자산 배분이에요. 자산 배분. 그래서 하나의 섹터 혹은 테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산군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해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 투자하는 투자대로 그리고 지금 위험 상황에 대한
해칭은 해칭대로 이제 고민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봤을 때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수혜주예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예상치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2년물,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의 지금 스프레드가 25bp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결국은 지금 굉장히 리세션에 대한 이제 이런 위험 신호가 지금 채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 지정학적 위기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여전히 이어진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이제 시나리오들, 지금 단기적으로 에너지라든지 혹은 금융주 같은 경우도 좀 조심을 하긴 해야겠지만 혹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수혜주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제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작년부터 일부 아시아 지역 혹은 이제 이머징 마켓 지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려놓은 상태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기가 혹시라도 좋지 않아진다라고 하면 그럼 사실 이미 올려놨던 채권 금리를 올려놨던 이제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일부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꼭 자산 배분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 전략이 필요한데 선택적인 채권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뭐 변동금리 채권이라든지 뭐 시니어론이라든지 뭐 ETF로 치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FLOT 같은 것도 있고, 시니어론은 뭐 BKN, BRK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시니어론 혹은 변동금리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마지막은 사실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 여러 가지 지금 안전자산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으로 가장 괴로울 때 힘이 되었던 거는 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올 한 해는 꾸준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2022년 어려울 거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어려울지는 상상한 그 이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산을 더 잃지 않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 내려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ARS 문의 1688-1131.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오픈 스튜디오로 다시 옮기면서 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고개 숙여 사과 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좀 너그럽게 함께 좀 응원해 그렇습니다. 주시는 마음으로 지켜봐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저희는 매일매일 챌린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고 뭐 방송도 그렇고. 그렇죠. 오늘 또 주가 올랐으니까 그런 사소한 뭐 실수들은 또 용납되는 거죠.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시장이 오늘 안 좋았으면 주가까지 안 좋았으면 너무 힘들 뻔했어요. 이러다가는 막 사람들 신고하고 난리 나죠. 그렇죠. 오늘 다행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 정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에서 하잖아요. 네. 네. 의회에서 그 테스티모니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사람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소리를 해준 거죠. 지금 보면. 그러면서 결국은 다들 이제 50bp라고 네. 그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확률이 한 78%, 80% 같고 저도 계속 말씀드린 거가 50bp를 이제
기본으로 받아드시라 그게 편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 의회에서 이제 그 테스티모니를 하면서 이분이 25bp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를 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투표권이 있건 없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이 그런 파워가 막강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더라도 이게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 의견을 듣고 하지만 의장이 중요하군요. 그죠. 그러니까 의장이 중요해요. 의장. 네, 의장 한마디 딱 하는 거죠. 근데 여기 25bp란 데다가 거기다가 한마디 더 했잖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2%가 목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상당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2% 이상 되면 금리는 올리겠지만 그건 좀 무지막지하게 무지막지는 제가 약간 양념을 쳤습니다. 솔직히 공격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확 바뀌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협상 결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그 러시아 외무장관 요즘 TV에 나오신 분 보셨잖아요. 엄청 무서워 보이고 막 싸나워 보이고 좀 그런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느낌은 그랬어요. 온화한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이미지가요.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점령을 해서 이런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살상 무기를 해갖고 자기네가 위협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무기를 좀 제한하자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2개 정도의 뉴스가 시장에서 일단은 좀 올려놓는 그런 모처럼 오늘 반등을 시켜놓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화면 보여드리면 제롬 파월이 25bp의 금리 인상을 아주 강력히 시사했다. 것이 되겠고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보시면 이게 오늘 페드 워치제에 나오자마자 딱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25bp에 25bp 오시면 95.9가 되겠고요. 딱 오늘 현재 보면 50bp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빵 퍼센트는 빵 퍼센트. 야, 이 시장은 아니 근데 이 페드워치를 네. 칭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난해야 되는 건가요? 페드워치는 그런 비난과 네. 뭐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수학적으로 나온 표현- 숫자입니다. 수학적으로 나온 숫자니까 사람들이 채권에 대한 선물 시장 이런 쪽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누가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나온 결과인데 실시간으로 반영됐네요. 실시간 반영된 거가 좀 빵 퍼센트가 나올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다음 이제 5월이거든요. 5월이요? 5월이 4일 날로 잡혀 있는데요. 5월 4일 날은 이제 50bp 한 번 더 올리는 거가 네, 뻔하죠, 74.9%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 또 안 하면 또 7월로 그렇겠죠. 하여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수치를 변동줘야 돼요.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주시장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오늘의 주가 반등에는 이런 역할을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시장에서 이게 오늘의 이런 반등이 정말 안심할 수준으로 왔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갖고 있고 전 여전히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요.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111달러 정도까지 갔었고요. 장중에 보면 정확하게 112.30달러까지 갔다 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오페크에서 조금 그 증산하지만 겨우 하루에 40만 배럴 추가 인상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이제 요즘 공급망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금융시장에 경제왕 시장에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탐리가 얘기했던 거는 전 그 말이 가장 끝입니다. 뭐 150달러, 110달러 오늘 블룸버그에서 얘기했다는데 저도 그 기사를 그 영상을 보고 왔는데 저는 그런 거 큰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탐리의 표현을 보면 진짜 공급망 이슈는 딱 오일 시장이다. 원유 시장이 진짜 공급망 이슈가 있는 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전기불을 켜고 끄고 TV 켜고 끄는 같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소요가 되는 데다가 특히 이 부분이 ESG의 역할이 있거든요. ES 쪽의 시장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함부로 늘어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보면 40만 배럴 추가 생산만 했기 때문에 자체가 오늘 유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유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물론 그런 기업들은 좋죠. 특히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원유를 수소하는 기업에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지만 원유를 받아갖고 뭔가 좀 만들어서 뭐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원유가 또 원재 석유화학 회사 일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아는데 부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금값과 미국 달러가 오늘 소폭
오늘도 장중에 고점 갖다 조금 내렸어요. 내렸지만 이 정도로 갖고 안정됐다? 그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하는 정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좀 편한 해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170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봤는데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지금도 부담되는데 이게 솔직히 부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그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도 보시면 작년 이맘때도 아니에요. 작년 11월, 12월 그때 보더라도 내년도 그 당시 내년도 유가 전망에서 골드만삭스가 뭐 $100 그리고 JP모건이 2023년에 $150 얘기하고 탐리가 이건 진짜 $100는 기본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그렇게 믿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정보를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저도 설마 $100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자신도 사실 딱 12월만 하더라도요. 11월, 12월만 하더라도 기억하세요? 그 추수감사절 직후에 오미크론이 WHO에서 공식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유가가 $62까지 떨어졌습니다. $62인데 지금은 뭐 된 거예요? 지금 3개월 만에 더블 된 겁니다, 거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110 그냥 말은 할 수 있지만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이 $112도 대한민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경제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절대로 주시장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요. 좀 괜찮다 싶은 수준의 유가가 한 $60 수준이라고. 저는 뭐 $70 뭐 $70. 네. 그 거의 2배 수준이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너무 과하게 올라갔지만 그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거가 원유 생산을 한꺼번에 갑자기 늘리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잘 인식을 안 해서 그렇죠. 해외에서는 ESG에 대한 무브먼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탄소 발생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뭐 $120, $150까지 얘기하는 거죠. 사실 $170면 제가 만약에 오일 애널리스트라면 그냥 입이 열려 있잖아요. 마유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현직에 있는 무슨 주요 에너지 업계 애널리스트라면 $200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는 실제로 $100도 지금 대부분의 경제는 마이너스 요인인 것은 팩트다라고 점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수송 비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죠. 그런데 어떻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특히 원유를 생산도 하나도 안 하는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런 전부 다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전기차를 요즘 많이 타긴 타지만 전기차 꽤 많이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근데 좋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솔직히 안 좋은 일이죠. 그렇군요. 유가의 움직임이 사실 우리 가계 경제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발음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까요? 네, 월가 시각은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인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마르코 콜라노비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최소한 지정학적 요인만 갖고 얘기 한번 해보자. 지정학적 요인이 미국의 어떤 S&P 500이나 기업의 이익에 크게 마이너스 요인은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도 진짜 유가가 지금 $150 가면 이건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현재 수준에 보면 지정학적 불확실성 분명히 불확실성 여전히 있지만요. 미국 내 펀더멘탈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펀더멘탈이 유지된다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주식만 하셨던 분, 우리나라 주식 하셨던 분은 항상 그냥 저평가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제가 처음 업계에 들어온 날을 제가 사적인 얘기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딱 대한민국에 제가 업계에 처음 들어온 날을 제가 날짜까지 딱 기억하거든요. 그날부터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시장은 저평가라고. 근데 오늘 현재도 저평가예요. 그렇지만 미국 주시장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가 처음에 들어온 날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PR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딱딱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펀더멘탈로 보면 12개월 예상 실적이 작년보다도 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도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증가율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을 보면은요, 5년 평균이 18.6배입니다. 18.6배인데요.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18점 정확한 18.6배인데요. 지난 주말 기준으로 S&P 500의 지금 12기 예상 실적 기준 PR이 18.5배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보면 2020년 3월에 처음에 한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팬데믹 때 떨어진 걸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한국 주식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멀티플의 부담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 작년에 300까지 넘어갔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하면서 예. 13배. 근데 지금 18.5면 주가 많이 평가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거는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자체를 보지 않는 분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주가 자체를 예, 보면 예. 머리 아프지만 예, 안 밸류에이션을 보면 예. 이건 주가가 상당히 싸진 겁니다. 쉽게 보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요.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지만 특히 어제 오늘 같은데 보면 3%의 젊은 피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바깥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드디어 알았거든요. 네. 네. 박재범 씨. 원소주. 네, 원소주. 박재범 씨의 원소주를 하려고 지금 거의 제가 막 1000명이 지금 줄 서 있어요. 아니 지금 밖에 네. 정프로님이 정치 생각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정프로님이 지금 알프스 84를 여기 앞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목소리 혹시 밖에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 아직 뭐 웃고 들리시나요? 계시고 네, 여러분 다 대부분 20대로 보이시는데 3프로 TV 아세요? 아시면 손 들어주세요. 모르시네요. 오늘부터 정프로님은 이제 많이 여러분이 아시겠죠. 정영진 프로는. 재테크 하실 때는 저희 3프로 TV 함께 해주실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한 분밖에 두 분. 예, 정프로님의 저 음료수 효과가 약 2분에게 제가 그래서 미친 말씀드립니다. 걸로. 근데 또 젊으신 분 네. 주식을 네. 이해를 약간 안 하시고 내 주식 뭐야 이런 분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PR이 18.5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시 딱 한번 알아들으시고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네. 평당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당 2,300만 원 하던 게 평당 1,800만 원 훅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아. 20%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이 뭐 있단 말이죠.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가격이 불과 지금 보시면 수치로 보면 불과 두 달 사이에 한 15% 정도가 떨어진 거죠.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 보면 주가 좀 싸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싸졌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뭐 주위에 여기 바깥에서 계신 분 보면 아버님 어머님 중에서 야 이렇게 좀 아파트 써둘 때 장기적으로 사도 이런 분이 계신단 말이죠. 딱 그 얘기단 얘기죠. 그러니까 쏙 들어오네요. 그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평당 가격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지금. 네, 그게 바로 주시장의 현재 상황이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환경만 좀 뒷받침되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종목이 실적발표? 대표적인 고퍼주였어요. 이 종목이. 고퍼주. 예, 예. 고퍼주인데 이게 제가 마크 베니오프라는 분을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게 세일즈포스닷컴의 창업자인데 예, 이분은 그렇습니다. 좀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기이한 행동도 좀 하는 분인데요. 제가 오늘 이거 굳이 설명드린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가지고 80배, 90배 가던 건데 맞습니다. 예. 지금도 높아요. 지금 다 30배 맞습니다. 정도 40배 되죠. 예. 40배 여전히 높긴 높지만 그것도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파트 가격이 절반은 훅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네 이것도. 예. 사실 아파트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지불하는 사람의 가격이 절반 정도로 확 떨어졌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쉽게 있겠고요. 이분은 출발 자체가 스티브 잡스 있죠.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밑에서 인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재미삼아서 이런 상식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대부분이 그 주차장에서 주차장입니까 그 차고죠. 거라지죠. 거라지에서 창업받다는 사람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러분 뉴스 찾아보시면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도 그 당시에 머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그맣게 그 아마존 선대놓고 조그만 방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분은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였죠? 이분은 하와이에서 조그만 원두막에서 창업하는 거예요. 원두막이요? 네, 원두막에서. 참나 원두막. 왜요? 수박을 먹으면서 혹시 한 거 아니죠? 하와이니까 모히또 같은 예, 뭐 거 그런 거겠죠. 그렇겠죠. 수박 그러니까 피나콜라다 거기서는 마시면서. 워터멜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죠. 뭐 마실 수 있죠.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자, 저 기회 되면 찾아보겠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자기를 창업하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더 투자하겠다 그랬더니 형님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을 정도로 했고 지금 고객 관리
관리에서는 세계 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대기업들이 거의 다 여기에 비즈니스를 하는 거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학원에 보면 세일즈포스의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법 학원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CRM 활용법 이런 거 세일즈포스 활용하는 또 대단한 회사인데 이 부분에 오늘 매출 이익 딱 좋게 나왔어요. 다만 목표 오늘 주가는 뭐 고점 대비 약간 떨어지면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동안에 워낙 주가 흘러내려서 목표 주가는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 내려가는 게 많아요. 다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똑같고요. 오늘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강력 매수 의견도 있으니까 회사 엄청 좋은 회사다. 다만 평가는 절반으로 아파트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주가랑 평가랑 또 다른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공부해 가시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 자료 하나만 보고 싶어요. 네네. 3월 어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3월 보통 평균적인 미국의 증시의 흐름을 보면 어땠습니까? 네, 그 미국에서는 월별 통계가 다 있는데 3월은 있죠. 평년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년작. 왜냐하면 이거는 120년 동안의 역사인데요. 상승이 70번, 하락이 52번, 상승률은 57%인데 약간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0.65% 정도면 곱하기 12 하면 8%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것까지 오늘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11% 정도 고점 대비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끝나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10에서 15%까지 떨어질 때 보면 1년 후에 보면 상승 확률을 90%, 2년 후에는 84%지만 중요한 건 저점 대비 22%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저점일지는 우리가 단언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뭐 팔고 그러는 것보다는 기다리시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지만 기다리시면서 언젠가 좋아질 거를 대비해서 그런 주식들을 좀 공부해 보시면서 찾아두시는 정도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3월 증시의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밖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뭔가 네. 되게 든든해요. 아, 든든합니까? 저희 보러 온 건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온 것도 아닌데. 네, 우리 박재범 씨의 또 네. 인기가 새삼 부러워지는 하루입니다. 예. 우리 보니까 정프로님이랑 김프로님은 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음료도 나눠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우린 또 드릴 게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저희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꼭 득템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시장 좀 반등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힘든 장이 이어질 거지만 네. 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